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필수입니다. 2020 정형외과 개원일을 위한 연수 강좌의 제1 연자로 초대된 것에 대해서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합법적인 의료 광고 전략인데요. 개원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대한정형외과 학회 법제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고 2018년도부터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좋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 최초의 광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있습니다만 중앙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터키의 그 고적지 에페소에 가게 되면 돌에 생긴 4개의 그림판이 있었는데 그 그림판에 보니까 발 모양이 하나 있었고 하트 모양이 하나 있었고 동그라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발 모양의 크기가 방향을 제시하면서 상당히 큰 발이었다고 해요. 성인 남자 발 정도의 사이즈였다고 하는데 하트 모양은 여자 얼굴이 그려져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동그라미는 돈을 당시에 암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마도 이 광고는 프로스티튜션과 관련된 광고가 아닐까 지금 현대 사람들이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광고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고가 참 좋죠.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이긴 한데 의료 광고는 사실 엄청나게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네. 과거에 의료 광고 심의위원을 하셨던 김모 원장님은 의료 광고 알면 알수록 전혀 하고 싶지 않다라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료 광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제가 그래서 제목을 합법적인 전략 이렇게 해놓은 게 그 안에서도 뭔가 찾을 길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의료 광고가 규제가 많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네, 그 중에서 가장 경청할 만한 게 가치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얘기하시는 공공재하고는 다른 이 가치제 개념에는 학교라든지 의료기관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뭐 명문 학교가 있죠. 명문 학교가 사실 광고로 해서 얻어진 게 아니죠. 수년간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가는 그런 명문 학교가 있듯이 명문 의료기관도 사실은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막 개원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촉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한번 이 30분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어떤 광고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잘 구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좀 졸리긴 한데 법 얘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광고를 만들다 보면 법을 잘못 어기다가는 순식간에 광고판을 내려야 되고 또 많은 돈이 날아가게 되고 또 어떻게 잘못하게 되면 어떤 재판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졸리지만 법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겠습니다. 의료 광고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아무나 못하죠. 네. 그런데 다른 광고는 아무나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음식점 광고를 A 유튜버가 했다고 칩시다. 아무 문제가 없죠. 네, 내가 그 음식점에 가봤더니 음식이 너무 맛있더라. 뭐 이렇게 설레발 쳐서 됩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유튜버가 얘기하게 되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료 광고는 아무나 못한다고. 네, 과연 근데 당시 때 뭐 어떤 입법자의 생각은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으로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56조 1항에 의료 광고는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의 개설자, 의사만이 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의료기관의 장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뭐 의료기관의 장하고 거의 동의어이기 때문에 결국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사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규정을 모르고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의료 광고를 아무 무심결에 했다가 다 폭망하고 채널 문 닫고 뭐 이렇게 뭐 또 형사처벌 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갑자기 생겼어요. 한 최근 몇 달 사이에 생긴 일인데 여러분 혹시 임다TV라고 하는 채널 아십니까? 제가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을 지금 골랐습니다. 이분이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차피 다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골랐습니다. 한 150만 정도의 유튜버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 채널의 주인이었는데 안과에 관한 의료 광고를 실었다가 한 방에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 150만 정도 구독자를 가지고 있으면 월 수입 한 4천, 5천만 원 되는 아주 거대한 수입을 가지고 있는 이 1인 유튜버이기 때문에 뭐 수입의 거의 대부분이 본인의 수입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유튜브 채널이었는데 한꺼번에 문이 닫았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뉴스가 나와 있어서 제가 이 클립을 했는데요.
의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광고비를 받고 했다. 뭐 영상을 노출했다. 이렇게 눈 수술했습니다. 라식 수술을 하고서 내 돈 내고 직접 받은 라식 수술 후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썼습니다. 이따가 다시 보시겠지만 이 병원 후기에 대한 글을 쓰는 것도 의료법 위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의료 광고의 주체 위반이 되었고 또 의료 광고에 대한 내용 중에서 후기를 쓰지 말라는 건데 그 후기를 직접 자기 자신의 유튜브에 소개하다가 이제 뭐 재판 받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뭐 하도 악플이 많이 올라오고 그러기 때문에 채널을 내리고 지금 현재는 잠적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유튜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의료법의 규정을 모르고 의료 광고를 아무 생각 없이 의식점처럼 생각하고 했다가 그냥 폭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남원이라고 이 성형외과 채널을 광고 운영하고 있는 굉장히 거대한 광고 회사가 있습니다. 이 광고 회사의 주인은 사실은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다양한 성형 정보와 함께 한 1,800개 정도의 성형외과 의원들을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광고의 주체가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여기서 말씀하시나요? 네, 지금 이 강남원이 이 사이트는 매체는 이제 이 인터넷 온라인 매체가 있고 뭐 오프라인 광고도 하시고 뭐 이렇게 또 성형외과 의원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는 한 200만 정도의 구독자, 이용자 그리고 한 1,800개 정도의 입점을 하고 있는 성형 정보 앱 사이트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의료기관의 광고를 열심히 실는 거죠. 자신의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뭐 코스는 이 의원 잘한다 뭐 하고 뭐 왜 잘한다 뭐 굉장히 많이 쓰는데 가만히 보면 광고의 주체가 강남원이죠. 가맹점이었던 그런 성형외과 의원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이제 복지부에서 다 해석이 됐는데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사만이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은 의사 선생님이 자신의 기술이나 자신의 의료기관을 광고하라는 얘기지 다른 사람의 의료기관, 다른 사람의 의사 선생님을 광고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게 이미 이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남원유도 여기서 굉장히 치명타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의사 선생님이라고 해서 의료기관을 광고하는 그런 광고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네, 그 법 규정의 의미는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는 또 이 IT 사업을 하는 지인이 OS 할머니 같은 걸 만들자고 얘기했어요. 모든 정형외과 의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돌리면서 소개해주고 각 지역에 가까운데 어레인지해주고 이런 걸 하자고 했는데 제가 딱 듣는 순간 이거 무조건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이렇게 딱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도 전혀 그냥 의료기관은 음식점으로 생각하는 거죠. 음식점 뭐 지금 아시다시피 배달의 민족, 뭐 요기요 이런 데 보면 마구마구 뭐 음식점들 소개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물론 중개 업체를 하지만 또 그 안에는 광고가 들어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의료기관에도 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정말 좀 이런 지하에 이제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상당히 많이 구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미 법을 모르고 이미 머릿속으로는 많이 구상을 하셨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됐습니다. 물론 이런 업체가 앞으로도 저희 강의를 듣지 않는 분은 모르고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모르고. 그런데 이 법에 대해 근원은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그 법이 있는 걸 몰랐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유튜버처럼 몰랐는데요. 그래도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여러 개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뭐 변호사 자문까지 구했다라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정말 변호사들도 의료법 같은 그런 지엽적인 법은 모르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뭐 얘기했던 그런 유튜버들하고 카카오나 네이버하고 조금 비교를 해볼 필요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데는 굉장히 큰 회사죠. 그리고 이미 의료 광고에 대해서 이미 아주 숙달된 그런 기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네이버에 내가 의료 광고 싣고 싶다고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당연히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필증을 받아오세요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필증을 받아오게 되면 네이버에서도 부담 없이 실어주는데 그 필증을 안 받아와서 실으면 뭐 1년짜리 계약을 했는데 뭐 한 15일 만에 뭐 고발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문을 내려야 카피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돈은 환불은 안 되고 뭐 광고주 굉장히 슬프게 되겠죠. 그래서 이미 이제 이런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법 같은 것들 이미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사실 괜찮고 여기서는 절대 자기네들이 스스로 광고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광고의 장소, 여백만 제공하는 걸로 딱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광고의 주체를 뺏기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광고의 주체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광고 문구가 여러분이 이제 길 가다가 보면 의료기관 광고 문구가 많죠. 뭐 있다고 칩시다. 당신의 소중한 생명, 뭐 여기서 수술하세요. 이런 광고 문구가 있다고 할 때 광고의 주체를 봐야 될 겁니다. 예, 이 광고를 누가 실었지? 네, 광고의 주체를 봐야 될 거고, 그 광고의 주체는 반드시 의료기관이나 의사 선생님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광고의 장소를 봐야 됩니다. 아, 이게 버스인지, 지하철인지, 뭐 현수막인지, 또는 뭐 유튜버인지 이렇게 광고의 장소를 봐야 되는데, 광고의 장소를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의료기관 내부는 사실 중요한 장소 공간이면서 이 법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공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료기관 내부는 사실 우리 뭐 판례도 있다시피 굉장히 의료법으로부터 자유롭고, 아까 얘기했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그 필증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아무 뭐 카피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카피에 의해서 현혹돼 가지고 환자가 뭐 이렇게 뭐 환자 유인죄 이런 의료법 제 27조 3항에 있는데요. 그런 내용으로 사실 이제 뭐 고발을 했을 때는 좀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광고만으로 봤을 때는 의료기관 내부는 상당히 법으로부터 자유롭다. 이거를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하는데, 제가 이 맥북으로 사실 이 자료를 만들었을 때는 제가 세계 최초 줄기세포, 이게 글자를 뒤집어서 넣었는데 이 윈도우 화면으로 오면서 사실 이렇게 돼서 좀 여러분들이 보면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세계 최초 줄기세포는 이 글자를 거꾸로 뒤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 안에서만 이 글자를 볼 수가 있고, 건물 밖에서는 뒤집어진 글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그 현수막에 대해서 고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의료 광고인지 아닌지, 필증을 받아야 되는 광고인지 아닌지 했는데, 결론은 의료기관 안에서 볼 수 있게 글자가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의료 광고다라고 결론이 나서 무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뭐 따라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의료기관 내부에서의 그런 공간은 굉장히 자유로운 공간이다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내부에다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많은 그런 광고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의료기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쓰는 광고 중에서도 필증을 안 받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1, 2, 3에 소개되어 있는데,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전화번호, 진료 과목, 면허의 종류 이런 것 등은 필증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딱 보면 뭐 다 재미가 없네, 뭐 그냥 다 밍숭밍숭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 세계 최초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문구를 못 쓰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할 거는 전화번호입니다. 여러분이 전화번호는 02나 031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사실 중요한 전화번호 중에 하나가 010이 있습니다. 010으로 여러분의 의료기관 전화번호를 만드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광고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들과의 피드백도 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를 또 서로 교환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번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새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시게 된다 그러면 병원 전화번호를 02나 031 등등 외에도 010으로 된 그런 번호들도 하나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뒷번호 파리치료 같은 경우는 사실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그런 전화국에서는 번호를 내주니까 좋은 번호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많은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책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건강한 의료 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라고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대한의사협회 광고심의위원회라고 같이 만들어서 2달 전부터 온라인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건복지부 사이트라든지 대한의사협회 사이트에 가면 이 책자가 한 140페이지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걸 프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요. 뭐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또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 의료법 조항을 잠깐 소개를 했는데, 이제 의료 광고하고 관련돼 가지고 위반이 될 수 있는 의료법 광고 이 조항들이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27조 3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슨 할인, 무슨 뭐 쿠폰 제공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27조 3항이 바로 이제 광고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광고는 사실은 의료법 제 56조에 다 몰빵이 되어 있습니다. 그 56조에 보면 굉장히 조문이 긴데, 거기 안에는 모든 이제 의료 광고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조문을 얘기할 때 무슨 조, 그럼 무슨 항, 그다음 무슨 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6조 1항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광고의 주체에 대한 내용이고 56조 2항이 광고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56조 제 2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호가 1호부터 14호까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호를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이러이러한 광고는 하지 말라는 거죠. 말라는 건데 제가 이제 미리 표시해 놓은 뭐 3호의 거짓 광고, 비교 비방 광고, 과장 광고, 미심의 광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너무나 쉽죠. 뭐 이런 것도 광고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빼고 나머지 호들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개 호 중에서 이제 1호에 보면 미평가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미평가 신의료기술이니까 광고 문구로 쓰기 너무 좋겠죠. 뭐 세계 최초, 뭐 또는 뭐 줄기세포 이런 말 쓰게 되면 굉장히 광고 문구로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게 되고 두 번째로 환자의 치료에 대한 경험담을 쓰지 말라고 되어 있죠. 광고로. 그 다음에 6호에 보면 수술 장면들을 노출하는 광고는 또 싫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평가 의료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는 네카를 이용해서 받죠. 네,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에서 이제 평가를 받으면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A 의료기관, B 의료기관에서 한번 1년 동안 한번 유의성, 안정성을 테스트해봐라. 그래서 이제 해고 끝나고 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광고의 그 기술에 대한 그런 뭐 급여, 비급여 코드를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평가가 진행 중이라면 사실 절대 광고를 못 내게 돼 있어요. 근데 평가를 끝나게 되면 사실 이제 그게 이미 다 많이 알려져 가지고 사실 좀 매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좋은 자기 자신의 신의료기술에 비슷한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냥 그 기존의 그런 광고 문구에다가 자신이 조금 모디피케이션 했다는 걸 강조해야 되지 뭔가 신의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의광심에서도 굉장히 딱딱하게 심의를 하고 뭔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만드실 때 카피를 만드실 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신의료기술에 대한 거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네카가 통해서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고 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 2호에는 치료 경험담을 후기를 올리지 말아라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소비자의 혼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뭔가 누군가가 아주 인정받는 유튜버,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갔더니 너무 좋아, 너무 잘해, 뭐 수술 너무 잘해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 소비자들이 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 경험담 후기는 하지 말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 조문인데요. 사실 후기를 누가 씁니까? 환자가 쓰죠.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나 의료기관이 뒤에서 조정하는 후기가 있어요. 뒤에서 뒷조정하는 후기는 사실 의사 선생님도 같이 공동 정범이 됩니다. 같은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순수하게 환자가 너무 좋은 감정에 있어서 의료기관에 홍보하는 자기 후기를 썼다. 사실 재판까지 갈 가능성은 많지만 무죄가 날 가능성은 많죠. 진짜 순수하다면. 근데 뭐 요즘에 연예인이나 유튜버들 사실 순수하게 자기 치료 경험담을 쓸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원 검찰에서는 이런 게 고발이 올라오면 부정적으로 보고 일단은 수사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치료 경험담을 의사 선생님이 뒤에서 조정을 해도 안 될 것이고 환자 스스로도 그거를 정말 순수한 의도가 아니고서는 지금 조심스럽게 올리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 경험담을 사실 전혀 못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6호의 수술 장면하고 똑같이 병원 홈페이지에 내부에 들어와서 다시 로그인 절차를 거쳐서 좀 더 정확한 당시 진정으로 수술 장면을 보고 싶은지 치료 경험담 후기를 듣고 싶은지 그러면 로그인을 해서 성별 적고 나이 적고 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다시 로그인돼서 새로운 사이트에 들어가서는 치료 경험담도 볼 수가 있고 또 수술 장면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막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냥 그 사이트 열면 바로 확 나오는 거기에 바로 환자의 경험담 후기가 나온다든지 수술 장면이 노출된다든지 하는 거는 절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표광법이라고 해서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법과 심사 지침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상당히 앞으로는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의료기관을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법 위반이 안 된다면 홍보를 할 수가 있겠죠. 의료기관의 이름만 쓴다든지 유튜버가 그럴 때는 반드시 그 받았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9월 달부터 시행이 됐는데 요 표광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유튜버들 진짜 요즘에는 한 방에 훅훅 갈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 수술 장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도록 원래 혐오스러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쓰지를 못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 수술 장면 어떤 선생님은 그래요. 자기 수술하는 걸 너무 이렇게 공중에게 노출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얘기하시는데 사실 의사 선생님 안 나오고 의료기관 안 나오고 수술 장면만 나오면 그 뭐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수술 장면 손만 나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나온다든지 뭐 글귀가 나온다든지 의료기관 이름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다 의료법 위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사이트로 모셔가 가지고 조용히 보여주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술에 대해서 사실 설명을 하고 싶을 때 장면을 보여주면 제일 좋은데 어렵죠. 로테이트 커플 리페어 같은 거 있을 때 사실 만화나 이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 소개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실질적인 수술 장면을 보이는 것은 다 법 위반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7호부터 12호까지가 있는데 뭐 부작용을 뭐 그다음에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명칭 혼동,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 형태로, 그다음에 외국인 환자 유치 뭐 요거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이 수술 부작용을 적시하라는 광고는 딱 성형외과에서는 많습니다. 양악 수술도 있고 많은데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골 연장 수술, 키 크기 수술을 하고 뭐 옷자리 다리 교정 수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광고를 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호에 이제 명칭 표방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척추관절 전문병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전문병원 이 카테고리에 척추 전문병원하고 관절 전문병원이 있는데 척추관절 전문병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척추관절 전문병원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으면 벌써 자격 명칭 표방 이 의료법 위반 광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전문병원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게 되게 되면 굉장히 의료법에서 얘기하는 9호에 위반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인데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보통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문가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면 자신의 광고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규정에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12호에서 이제 외국인 환자를 위치하는 국내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상당히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좀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밑에 있는 한문이 있는데 이거 중국말로 찡싱 와이커 와이롱 쇼수 이렇게 읽는다고 해요. 근데 여기 뭐냐면 성형외과 미용수술 뭐 이런 말인데 이게 중국 사람들은 딱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 여기에 저거 미용수술 한다고 광고하고 있구나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시내에서 간판에서 보게 되면 사실 다 광고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외국인 환자, 중국 환자, 미국 환자를 유치하고 싶으시면 이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의료기관에 등록을 하시고 면세점, 공항 이렇게 딱 지정된 공간에서만 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내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이렇게 건넨다 그러면 다 의료법 위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복지부의 질의가 한 게 있어요. 뭐 주소 정도를 뭐 영문으로 뭐 제공한 거는 어떠냐, 뭐 이런 정도는 사실은 이제 유치행위로 보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왔습니다. 다 왔고 13, 14 두 개 남았는데요. 13이 이제 비급여 진료 내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그리고 14호가 감사장, 상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가 되어 있는데 비급여 여러분 뭐 의료기관에 왔을 때 뭐 임직원, 뭐 가족, 뭐 이런 다 할인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할인한다는 거를 내용을 광고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아주 소량의 그런 할인이라든지 정말 그런 누가 봐도 뭐 그런 정도의 그런 예의 정도면 이제 해도 되겠지만 뭐 누가 봐도 50% 할인 뭐 어떤 의료기관 보니까 MRI 뭐 50% 할인 뭐 이렇게 해놨던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광고법 위반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14호에 이제 감사장, 뭐 장관상, 뭐 대통령상 이런 걸 뭐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광고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딱 그 14호에서 규정된 거는 따로 시행령에 뭐 인증원의 인증을 받았다는 그런 증명 같은 광고는 써도 되는데 그 나머지는 다 쓰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13호에 대한 그 예시로 바로 이제 이렇게 뭐 척추 수술 대상자 무료 수술 뭐 이런 것도 다 사실은 할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거고요. 다 이런 거 쓰면 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딱 보면 와 진짜 의료 광고 알면 알수록 진짜 하고 싶지 않네, 까다롭네, 복잡하네, 정말 하나도 하지 말라는 얘기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같이 옛날에 위원을 했던 김모 원장님이 정말 이게 의료 광고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여러분이 의료 광고 만드는데 광고의 주체를 빼앗기면 안 된다, 처벌받는다. 그래서 광고의 주체는 여러분이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의료기관 내부는 훌륭한 광고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라는 거. 그리고 전화번호는 010을 꼭 만들어서 활용하시라는 거. 그리고 의료기관 홈피 내에 또 새로운 로그인을 만들어 가지고 수술 장면 치료 후기 등은 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지금 2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네.